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연구 대상이 되는 이곳은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자, 대한민국의 남편들이라면은 가장 무서워할 만한 질문. 자,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나 좀 뭐 변한 거 없어요? 그거 약간 머리가 한 그때보다 한 0.2cm 정도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실 이런 거는 여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크게 바뀐 거 없으면서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제 단골 멘트였는데 그쵸, 저 염색을 해도 뭐가 바뀌었다라는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치. 그런 게. 그렇죠. 네. 저는 근데 7월 중순부터 약간 좀 제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 혹시 인턴 자리가 바뀌는 건 아닌지.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때로니까 없고. 아니면 근데 이제 또 7월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 막 장마도 왔다가 막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할 때잖아요. 이제 진짜 열대야가 오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런 날씨의 변화? 두 분 다 비슷하기는 한데 7월 중순부터 바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7월 12일부터입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일단 정지를 해야 되는 곳,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보행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부분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라거나 횡단보도 앞에 있을 때 사람이 그냥 서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맞아요. 사람이 다 사라진 뒤에 출발하라 이걸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거의 무조건 멈춰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래요. 특히나 뭐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나가고 있거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기다렸다가 바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럴 때에도 일단 정지를 꼭 한번 하고 나서 주변을 살피고 지나가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길을 건널 때 사실 주변을 살펴보는 경우가 없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그럼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동네방네 마실 가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각 지역의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갈 곳은 경주입니다. 경주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자전거입니다. 경주 자전거. 뭐 경주 자전거는 뭐 많죠. 약간 자전거 여행? 자전거 투어? 사실 경주는 자전거 스팟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 반대쪽으로 가면 형산강이 쫙 있잖아요. 그쪽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멋있는데요. 이야. 그리고 저기 뭐 간포 쪽으로 넘어가면 해안도로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멋있지. 데이트 많이 해봤네. 아니에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찐 바이브 느꼈습니다. 뭔가 이 자전거 여행이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뜻? 이번 이슈는요. 경주에서 공영 자전거 타실라입니다. 경주시는 무인 대여가 가능한 자전거 총 300대를 도심 101곳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네요. 타실라. 예. 지금 내 기분 마치 시일라. 같이 자전거 타실라? 하면 타실란게요. 그러니까 경상도 너무 비우는. 뭐 방언처럼 타실란교도 있고 무인 대여가 가능하다. 결국에는 앱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출퇴근길에 그런 방식 많이 하기는 하잖아요. 뭐 앱으로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설치를 해서요. 타실라 자전거에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경주 가서 어디 차를 세워놓고 움직이려고 하면 걷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차를 다시 끌고 나오기에는 조금 그것 또한 애매해서 걱정할 때가 많았는데 이 타실라를 이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비싸.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값 비쌀 때는 뭐 잠깐 교통수단으로 이거 자전거 이용하면 아주 좋죠. 건강에도 좋고.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여행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출퇴근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타실라가 이용될 것 같은데 혹시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만 15세 이상이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언제든 대여를 할 수 있고요. 반납은 언제든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요 대여 금액이 부담되면 또 조금 이용이 어려울 수도 그렇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요금 중요하죠. 요금은요, 90분에 1,000원이고요. 초과 30분당 5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기권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2,500원, 1년에 3만 원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는 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건강에도 좋고 살도 빠지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요. 알겠습니다. 네, 자 경기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들어볼게요. 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포항입니다. 포항. 포항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두둠 쉴 권리입니다. 쉴 권리. 야, 당연한 말인데 어째 당연하게 안 들리는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쉬는 건 당연한 내 권리인데 쉴 권리가 그동안 없었다. 뭐 이렇게 들린다. 포항의 이번 주 키워드는 아플 때 쉴 권리입니다. 네, 포항시가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상병수당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필수 상병 상병 수당 이런 건가요? 이번 상병수당의 상병은요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같은 계급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다치거나 앓는 것을 뜻하는 상병입니다. 즉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소득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부상이나 질병을 얘기했잖아요. 업무 외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 외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았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라는 이제 상병 수당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맞아요. 네, 뭐 학교 다닐 때에도 개근상 받으면은 학교 잘 다니는 맞아, 것 맞아, 같고, 맞아. 예, 개근하면은 뭔가 되게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정말 쉴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시작이 된다,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보건복지부가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6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요. 포항을 비롯해서 총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로요 120일, 즉 4달 동안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60%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내년 7월에는 2단계로 접어들고요. 그 다음에는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쉴 권리 어떻게 보면은 아플 때 쉬는 건 당연한데 그동안 아플 때나 다쳤을 때도 쉬지 못했다라는 뭔가 씁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6개 지자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시범 지역이 됐으니까 이 시범을 넘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로서 구체적으로 또 꼼꼼하게 이 정책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1년 뒤에 더 확대된 상병수당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영덕입니다. 영덕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7가지 보물입니다. 영덕의 7가지 보물. 영덕이 보물이 한 70가지가 되는데. 뭐가 있어요? 바다 있고 산 있고 뭐 복숭아 사람 있고. 있고 복숭아 있고 공기 좋고 물 네, 좋고. 블루로드 있고 영덕의 이번 주 키워드는 7가지 보물을 품은 산이라고 하는 영덕 칠보산을 의미합니다. 영덕 칠보산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숲길도 굉장히 멋있고 등운산 숲길하고 함께 많은 분들이 이제 등산 코스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덕은 뭐 바다만 멋진 게 아니라 이게 산 쪽으로 들 쪽으로 트레킹만 다녀도 얼마나 멋있는 곳이에요. 이야, 이게 여름에만 가도요. 이게 시원하다 못해 막 서늘해지죠. 진짜로? 그럼요. 사실 영덕하면은 저처럼 그냥 바닷가 그리고 되게 약간 이런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좀 반전이네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저도 영석 위원님처럼 칠보산의 찐 매력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국립칠보산 자연휴양림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7월 1일에요. 산림복합체험센터가 개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목공예 체험장과 편백칩 놀이터처럼 산림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동해안의 바닷속과 짜릿한 서핑까지, 그리고 칠보산의 자연의 소리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공간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 여행지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그야말로 성수기, 극성수기 영덕에 많은 분들이 모일 거예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네요. 산림복합 체험관. 근데 이것도 기억하시고 좋지만요. 함께 있는 국립칠보산 자연휴양림, 이것도 함께 즐기시면 영덕의 바다와 함께 영덕 산의 멋진 매력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으로 가볼까요? 울진의 이번 주 키워드는 두둔 추가 연장입니다. 추가 연장.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왜 그 울진이 올해 내년을 울진 방문의 해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광 산업으로 뭔가 좀 이렇게 연장해서 뭔가 이렇게 싹 하는 것이 아닐까. 오랜만에 울진에서 저 반가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반가운 소식. 네, 울진에서 추가 연장을 하게 된 정체는 바로 임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입니다. 네, 울진 농업기술센터가요,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임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농기계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경운기 다니나 보다, 트랙터 다니나 보다 하는데 수천만 원씩 해요. 억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의 대출을 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이번 기회에 부담을 더 덜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농사를 짓는데 더 기계화를 촉진해서 노동력이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료가 얼마나 감면이 되는 거고 어디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하죠. 농기계는 반값 임대료가 감면이 된다고 하고요.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분들은요, 울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 4군데 중 어디나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화로도 간단하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 수확의 계절이 오잖아요. 농산물 가격 안 나온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팔도 안 나온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바쁘시겠지만 잘 좀 미리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 잘 들었네요. 네. 네, 마지막 지역입니다. 벌써 울릉도로 가보겠는데요. 울릉도의 이번 주 키워드는 73억 원입니다. 73억 원? 야, 이거 큰 크네? 돈인데. 호텔 같은 거 들어올라나? 숙박시설. 호텔은 730억. 아, 너무 소박했네. 그러면 이게 뭔가 이 주민분들과 함께 이게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네, 최근 울릉도에는 73억 원으로 들썩들썩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평리마을입니다. 정부에서요 73억 원을 투자받게 된 울릉도 평리마을이라는 소식입니다. 73억이면은 한 마을에 투자되는 금액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 큰 투자를 받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신규 사업 공모에 울릉군이 낸 평리마을 다같이 일터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된 건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7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한 마을에 4년 동안 73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경사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기는 한데, 다 같이 일터 조성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선택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건요,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특화 산업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소득 창출형 특화 지역으로 조성하는 게 바로 그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부자 마을, 관광객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특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네, 내년부터 4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단 특산물 가공 통합센터와 관광체험형 모노레일이 평리마을에 들어설 계획이고요. 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마을 카페로 만드는 어촌 관광 기반 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울릉도는 지금 가도 뭐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곳인데 여기에 더 핫플레이스가 하나 더 추가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지. 자, 울릉도의 평리마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하겠고요.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울릉도 소식까지 더해서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알찬 키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확실히 좀 알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조경이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했어요. 자,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연구실 특집 릴레이로요. 6.1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법 멀리 왔어요. 맞습니다. 경북 교육청이 있는 안동까지 한번 쭉 달려와 봤는데요. 앞으로 4년간 경상북도의 교육을 책임질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는 또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경북 교육의 청사진 지금 만나보시죠. 자,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고요. 작게는 그 가정의 걱정이자 희망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북 교육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실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신뢰 그리고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셨잖아요. 예. 도민분들에게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점은 내가 참 교육감으로서 잘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 예. 이 부분은 내가 아쉬워서 또 이 부분은 더 해야 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라는 예, 부분이 예.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떠셨어요? 4년 동안에 이제 그 잘한 점이라면 일단 그 약속을 지켰다. 공약 이행률 99.6%, 야, 0.4% 부족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그 4년 동안에 제가 취임할 때 무상급식이 초등학교까지였습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 또 유치원까지 확대를 했던 점,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 외에 진로 진학 지원금, 특히 올해는 아이들 수학여행비 지원까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행사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사회성 발달에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게 참 아쉽게 생각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서 결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이 부분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선 학력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것, 선생님 그 기초학력 전문가를 투입을 하고 네. 또 일수업 2교사제를 해서 한 선생님은 진도를 나가고 한 선생님은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 지도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23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의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현재는 4군데 있는데 지금 23개에 다 둡니다. 네. 그래서 기초학력에 특별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코칭단도 학교에 파견하고 대학생들까지도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바로 대학 입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한다면 대학 입시는 몇 년 대계라 그래요?
되게 몇 년 못 간다 그래서 몇 년 내기라고 자꾸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사실 이게 자꾸 변화가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 시스템을 우리 경북 자체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에 맞게끔 뭔가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 게 또 주 업무 중에 하나실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4년 전에 취임을 하면서 우리 경북교육연구원의 대입 지원 센터를 우리가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대입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시고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동을 지금 4년 동안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 그 입시 자료도 드리고 또 대입 박람회도 열고 박람회를 통해서 대학 소개도 하고 또 학생 1대1 상담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외에도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상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또 새로운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 대학생 선배들 네. 그 선배들과 1대1로 바로 멘토를 맺어주는 멘토 멘티를 맺어주는 그런 노력 또 이 학생들과 진로 진학 콘서트를 하는 그런 노력들까지 해서 실제로 대입에 바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당장 시험 점수 잘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에 딱 맞는 이런 인재로 키워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교육감님이 딱 생각하셨을 때 미래 인재라 함은 어떤 모습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헤쳐나간 능력이에요. 그걸 저는 삶의 힘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삶의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 영향입니다. 네.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인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미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창의 융합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지털 역량도 포함하는 창의 융합 역량을 가져서 앞으로 그 AI가 많이 도입이 되고 하면 그 AI하고도 공감할 수 있는 또 AI를 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어쩌면 배려까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에서 만약에 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 공약 중에도 경북교육 119라고 해서 초기 단계에 가서 바로 전문가들 투입돼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 가정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부터가 필요한데 그 학부모 아카데미라는 그런 연수회도 열고 있고요. 네. 또 학부모회도 좀 더 활성화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실제 선생님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학부모회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회장단하고도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들어보셨죠? 스마트 미래 학교는 저희가 종종 뉴스로 접해보긴 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이렇게 네. 하는데 거기는 이제 친환경적이고 거기다가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교실인데 일단은 40년 이상 된 낡은 오래된 학교들 대상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학교가 변화되는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안전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성면 문제 이것도 좀 당겨서 원래 27년까지거든요. 네. 25년까지 당겨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진 공사도 지금 경주 포항은 거의 대부분 다 됐고 네. 이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굉장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다시 어떻게 대할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예. 어떤 지원책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네. 아마 가장 많이 들리는 말씀 중에는 잡무가 많다. 네. 그래서 지난 제가 4년 전부터 잡무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문도 줄이고 또 사업도 우리가 적정량을 유지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민원입니다. 학생들이 그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또 학부모님들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생님들의 애로점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행정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네. 치유센터도 만들고 자, 마지막으로 경북 맞춤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경북 교육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학력 인구 감소 이 부분이거든요. 예,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경북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어떤 것들을 꼽고 계세요? 예, 아이들 왜 지금 낳지 않고 출산율이 떨어지느냐 하는 네.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아이들 키우기 힘듭니다. 돌봄 문제,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교육비 부담, 그렇죠. 사교육비 부담이 특히 큰데 공교육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교육비, 육아 부담, 교육비 부담 이걸 들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네.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제로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줄어드는 학교들 전부 폐교시키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마을이 또 그렇죠. 바로 또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도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확대를 하고 또 작은 학교끼리 공동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 학생들이 하루쯤은 시골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가 그 어머니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언어 문제가 있어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언어 강사도 투입하고 또 한국어 선생님도 투입해서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그 교육센터를 지금 네.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경주에 내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으로 지금 운영합니다. 또 입학 설명회도 별도로 합니다. 이분들을 오, 같이 그래요?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네. 별도로 입학 설명회도 하고 어쨌든 이 다문화 학생들도 우리 같은 국민 일원으로서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섬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육이 이렇게 살갑게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경북교육의 미래, 우리 경북교육의 현재에 대해서 작게 또 크게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께 시민분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실까요? 예, 흔히 우리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또 노후도 안정이 됩니다.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경북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전국의 타시도 있는 어느 지역 아이들보다 또 세계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또 교육에 더 많은 그런 조언들 또 같은 협력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본에는 없지만 예, 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경북교육은 네모다.
경북 교육은 뭡니까? 네모다. 경북 교육은 따뜻합니다. 날이 더운데. 교육의 기본은 네.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이 없으면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따뜻하게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또 앞으로의 4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좀 우리 학생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년 아이고, 동안. 예,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임종식 교육감님과 함께 경북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 청사진에 대한 모습들을 들어봤습니다. 상현 씨는 어땠어요? 일단은 우리 교육감님이 99.6% 공약 이행률을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하시니까 이번에는 99.9%. 뭐 까짓 거 100% 하죠. 100% 뭐 그래요. 시원하게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들면서 또 미소 짓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하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교육 부분에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진짜 이 고민들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우리 학생이 썼던 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들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표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그 말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요. 우리 학생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경북 교육 조금 더 따뜻하게 또 관심으로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미래는 밝겠죠? 그럼요. 네. 밝고 따뜻할 겁니다. 맞습니다. 따뜻한 경북 교육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